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아제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말하다 보면은 웃으면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잘 되나요? 제가 웃으면서 최대한 발성을 해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노래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말할 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거든요. 안면 근육을 자연스럽게 올리게 만드는 웃음을 통해서 발성 연습을 하시는 게 처음에 굉장히 편하게 발성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물으신 것처럼 계속 웃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안면 근육이 업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발달된 그런 안면 근육에 따라서 좋은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의식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좋은 소리가 발성에 의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자꾸 자기가 표정을 신경을 쓰지 않고 안면 근육을 발달시키지 않는다면은 혹은 또 발달을 시켰어도 또 약간 우울한 그런 일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또 너무 축 처져서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또 습관이 돼서 안면 근육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목소리로 돌아간다거나 침침한 목소리로 돌아간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웃으면서 노래를 하려고 처음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다 보면은 좋은 컬러를 발성을 할 때나 노래를 할 때나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 코드를 최근에 이제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본 건반 레슨도 좋아요. 건반 제일 처음 시작할 곡도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어떠한 그런 플랫이나 샵이나 이런 게 붙은 악보보다는 동요, 아무것도 붙지 않은 동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해서 피아노 곡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뭐 8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거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고 4분의 3박자도 굉장히 까다로운 박자거든요. 그래서 4분의 4박자를 가지고 있는 악보, 거기다가 플랫이랑 샵이랑 검은 건반이 한마디로 붙지 않은 그런 악보를 찾아서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4분의 4박자는 한마디가 4박자 기준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발에 앞머리 있는 거 너무 예뻐요 하셨는데 고마워요. 새로 앞머리를 제가 잘랐거든요. 이런 댓글은 좀 지나가도록 일단 할게요. 보여서 읽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고 잘 부르셔서 그런데요. 넬라 판타지아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업로드를 할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블로그를 많이 찍게 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블로그가 뜸하죠. 저도 이제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내가 계속 찍어도 될까 막 딜레마에 빠져서 최대한 요즘은 교육 영상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위주로 최대한 이제 방향을 그렇게 틀어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넬라 판타지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띵코미 부르는 거 더 듣고 싶어요.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띵코미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나님, 이분은 좀 자주 댓글을 남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어깨나 겨드랑이 이런 데 힘이 들어가는 건 왜일까요? 또 중고음대에서 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깨나 겨드랑이, 제가 항상 힘이 들어가는 부위에 자극이 오고 고통도 오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튼 여기랑 이쪽이랑 이런 식으로 하면서 힘을 막 주시는 것 같은데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자꾸 이완을 시키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게 좋아요. 정 안 되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죠? 이렇게 그냥 돌리면서 힘이 들어가면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면서 발성을 한번 해보세요. 노래도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리면서 말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고음대에서 코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하는 거는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면은 그 뭔가 막힌 느낌이 들어요. 공기도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가 딱 들어있을 때 또 답답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막 코에 막 한번 걸어봤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소리가 또 여기 꽉 막혀 있어도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여기 잡히면 안 되는데 여기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뭐 이렇게 부르겠죠. 이게 바로 코에 걸린 소리, 비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밖으로 소리를 쏴줘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소리를 바깥으로 내줘야 돼요. 계속 소리를 바깥으로 쏴줘야 되거든요. 잡고 있지 마세요. 자기가 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소리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멀리 밖을 향해서 소리를 쏘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 말고. 여기에 잡히는 사람이 있고 코에 또 잡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에 잡히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잡히는 느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한 이 정도의 점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소리를 계속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말하는데 뭐 이렇게 소리를 자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이런 식으로 잡아봤고 막 코에다가 이래가지고 막 잡으면 또 막 이렇게 되는데 뭐 흉내를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점 하나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거기다가 소리를 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계속 쏘면은 소리가 지금 제가 더 많이 지금 크게 나오잖아요. 의식을 하면 할수록 소리는 바깥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눈앞에 눈의 위치 정도, 미간 정도도 괜찮고 눈도 괜찮아요.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서 이 정도의 이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계속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멀리 가고 이러한 원리로 사실은 고음도 내게 되고 두성도 내게 되는 건데 더 높은 고음을 낼 때는 이 포지션이 더 점점 위로 올라가게 돼요. 아무튼 이러한 연습 방법으로 코에 걸린 소리, 답답한 소리를 또 빼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고음으로 이제 치달을수록 알맹이나 공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리가 너무 퍼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소리가 너무 뒤로 가는 거죠. 뭐 노래를 부르는데 뒤로 가면 소리가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최고음에서는 뒤통수로 소리를 쏘듯이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솔직히 해당은 안 돼요. 성악을 하는 사람과 엄청나게 높은 음역대의 음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통수가 열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부르는 그런 가요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뒤통수까지 막 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뒤로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소리를 자꾸 뒤로 보내서 소리를 내는 습관을 들이면 금방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가 퍼져요. 뭐 너무 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상 앞쪽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지 앞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정확하게 쏟아서 낼 때 막 이렇게 목을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을 잡으니까 소리가 안 나가고 아까는 또 코를 잡으시는 분, 비강이 심하신 분들도 여기 잡혀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법대로 소리를 항상 앞쪽으로 던져낸다. 여기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내가 소리를 여기에 던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리를 뱉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이래야지 공명도 잘 되고 소리의 울림도 점점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성량을 넓히는 방법 중에서도 이게 해당이 돼요. 성량을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이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훨씬 성량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알맹이가 없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포인트가 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코에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걸리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더 알찬 소리를 낼 수 있는가에 집중을 해서 제가 한번 또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멀리 소리를 쏜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방향성을 향해서 내가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특집으로 한번 방향성 얘기한다고 했죠. 일단은 오늘 기본 라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일단은 뒤로 가거나 소리를 먹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눈앞에 어느 정도 좀 멀리 어느 정도 간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소리를 계속 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는 잘 이해하게끔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성대 붙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대를 붙이는 것과 성대가 너무 많이 붙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또 이완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성대 붙이는 연습을 하고 성대를
어느 정도 이완시키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를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방법론 위주로 되어 있는 강의 영상을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대를 그러면 붙이는 연습을 하면 좋은가, 어떤 식으로 성대를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보세요. 네.